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전두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월에 우정차 신고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한테 욕들어 처먹어가면서 워드로 정자로 해서 작성 후에 죄송하다고 선처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6월 24일 밤 11시경에 핸드폰 하다가 제 버스를 보고 뒤늦게 타려고 뛰어가는 아가씨를 못 태우고 출발을 한 사건입니다. 며칠 뒤 무정차 신고로 회사에 통보가 들어왔고 그냥 간단한 서류 작성해서 보내달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냥 경미하게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나라의 국고가 비었는지 이런 시덥지 않은 걸로 과태료를 때려버리네요. 제가 왜 과태료 처분이냐 물어보니까 공무원 하는 얘기. 핸드폰 하고 있든 골목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버스 탈 수 있는 손님일 수 있는데 기사가 그걸 확인을 못하냐면서 정류장 정차 후 기다렸다가 탑승 후 출발이 원칙이란 소리만 남발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내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란 얘기만 반복하네요. 제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양반이 그따구로밖에 일처리 못하냐. 뛰어오는 손님 하나 태우려고 급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버스는 손님 다 넘어가고 대형 인사사고가 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만 4대 밀려있다. 손님 태웠으면 비켜주는 게 원칙이자 룰이고 버스 브레이크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라오지라고 한 소리 했는데 공무원 하는 얘기가 시내버스가 뒤에서 기다리든 말든 굳이 뭐하러 신경 쓰냐고. 손님 태웠으면 바로 비워줘야 된다는 규칙 법조항이 없다. 그냥 버스 기사들 지들끼리 편하자고 만든 룰이라면서 그냥 과태료 기간내에 내고 자기는 해줄 것 없다면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진 첨부합니다. 진짜 대중교통 지도과 공무원 말을 막 하고 그냥 과태료 내고 이의 제기할 거 있으면 자기가 납득할 수 있게 이의 제기하라고 갑질하는데 엿먹일 방법 없을까요? 이래서 자꾸 공무원도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죄송한데 저 장관 계십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힘드는 거 아니까 그분들 고충이 있으니까 좀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 안 하려고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 한 것도 있고 제 방송 공무원 현직 공무원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장관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긴 내세요. 카푸어님. 일단 내세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긴 해야 돼요. 뭐 그 사람 시켰으니까. 법률이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네요. 꼭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나? 대처를 해야 되나? 이거는 솔직히 앞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분 편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저는 이 고민 사연을 좀 이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제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 이건. 이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왜 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카푸어님만 해당 사항이 아닐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시내버스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아마 과태료를 많이 먹였을 거예요. 일단 서울이란 도시를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서울이라는 도시 가면 사람들이 갑박해지고 왜 또라이가 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아니 서울은 그냥 살아도 그냥 부대 끼고 살아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말이 좀 웃기다. 그러니까 민원이니까 과태료를 내더라도 말을 꼭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코님.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무정차 민원. 아니, 그러면 그 골목에서 뛰어오는 것까지 다 옆에 봐야 돼. 그럼 앞에 운전 어떻게 합니까? 너무 탁상인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거 솔직히 탁상인정이 약간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 편드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면 저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욕을 하겠지. 저러니까 공무원 어? 망고땡이라고 저러니까 욕 계속 먹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 이건 올라오면 분명히 공무원 한번 아작 내야겠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 지금 저 50m 뛰어 50m 뒤에 뛰어오는 사람 안 태워서 냈다고요? 아니 이게 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카푸어니. 이게 지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 지방에서는 아예 뒤에서 뛰고 있어도 잘 안 태워져. 50m. 아 그렇게 태워주면 막 뛰어오는 사람 다 태워줘야 되잖아. 맞잖아요. 멀리까지 오는 사람. 안 그래요? 태워주면 태워준다 뭐라 할 거 아니야. 저런 걸 일일이 생각하면 뭐 신호 어떻게 지키고 정해 시간 어떻게 도착을 합니까? 야 진짜 이게 서울에 약간 밴딩이 속았다 청지네 이거 진짜. 서울 경기가. 물론 그분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니 저런 식으로 밀어내면 자기들도 피해보는 거야 이거는. 이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종국적 이거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기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 다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막 멀리까지 뛰어오는데 막 버스 잡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이게 서울에만 이게 약간 수도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 살 때가 못할 것 같아 진짜. 이거 매일 겪는다는 거잖아 이게. 참나. 이 수도권 있으면 약간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제이코님이나 카포님이나. 야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 말이 좀 이게 좀 이 말이 너무 웃기네. 시내버스가 뒤에서 기다리던 말건 굳이 뭐하러 신경 쓰냐. 손님 태웠으면 바로 비워진다는 규칙 법정이 없다. 참, 이게 봐봐 이게 책만 보기 이게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항상 한다가 책만 보니까 이 재능적인 탁상 공들이야. 현업에서 자기들이 버스 기사 타보면서 버스 기사 대야 현장에 나와서 이걸 보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잖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두드리면서 책 찾아봤겠지. 아마 이거 분명히 그랬을 거야. 뭐냐면 카폰이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관련 법규 있잖아요. 도로교통법 책 보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아마 이런 교통 담당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책에 관련 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분도 마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굳이 막 조문까지 달다 외워가지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책 어디서 또 두꺼운 거 법정 꺼내가지고 보자. 몇 법조항, 시내버스 분명히 찾아봤을까 아니면 검색해봤다거나.
이게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을 할 때도 좋게 좋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과태료를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선생님 죄송하신데, 저희가, 뭐, 억울한 상황인 건 아시겠지만, 음, 일단 저희는 민원을 받으면, 음, 거기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항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저도 받으면 저희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혹시라도 운전하시게 되면 불편하시겠지만 바쁜 거 아시겠지만 좀 그래도 혹시나 뭐 뛰어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밤 시간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어, 저희도 이런 민원 받아서 저희도 기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버스 기사분들 뭐 다들 힘들게 운전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아는데 뭐 힘들게 돈 버는데 그 과태료 나가 얼마나 더 상실이 크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약간 다독거리듯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딱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 뭐가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상담하는 능력이 전화해서 사람을 상대하거나 상담하는 능력인데 이게 아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짬밥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를 받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 짬밥하고 상관없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자들도 잘 못해. 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이분들도 별의별 이제 진상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겠죠. 상대하면서 이분들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받았지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공무원 일이 힘들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거는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분들 이거 안 하면 공무원 이미지 나빠져요. 그러면 공무원들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사람도 많아질 거야.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공무원 장관님 안 그래요? 공무원 완전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잖아 이게. 근데 카푸어님 또 이런 거에 또 휘말리면 안 돼. 이런 거 휘말리면 안 돼요. 카푸어님. 이런 거에 또 말리면 또 싸우면은 안 돼요. 음. 근데 이거는 이분이 일 처리할 때 사람들이 못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워낙에 서울에 뭐 별의별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괜히 열심히 일하고 응대 잘하시는 분들이 같이 욕먹는 거야 이게. 공무원 일이라는 게 잘해야 본전이고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서비스한 직업이잖아. 특히 이런 전화 관련 서비스 상담 능력이 얼마나 잘 발휘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음. 솔직히 이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거 나 모르겠다 하는 얘기잖아. 네 사정이 내 사정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나중에 법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래 공무원분들. 진짜. 이거 나중에 혹시나 정권 바꿔서 공무원들 족치는 법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나 걱정이 돼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가지면 공무원 조치는 사람들 뽑습니다 이게. 공무원을 갈구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현황이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민원 건의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 민원 넣고 괴롭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못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냐고. 특히 공무원이란 직업이나 공무원 관계 법령은 정권이나 선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잖아. 나중에 지방선거나 대선 때 공무원 조직했다는 사람 표주면 어떡하려고. 혹시나 자기 관할에 뭐, 어? 청장이나 구청장 같은 사람이 공무원 조직했다 해버리면 말 안 듣는 사람 퇴출시켜버리겠다 하면. 그러니까 과태료를 처분해야 되는 걸 이해해요. 법적으로 그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압박이 크잖아요.
실적 압박이 크단 말이야. 어? 서울시는 실적 압박 엄청 크겠죠. 이건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쳐버리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아나무인 식으로 대응한 거지 처리해버리면, 이런 걸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악성민원을 건다거나 공무원만 보면 욕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인상을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무원 힘들다 죽겠다 아니면 뭐 안 좋은 사건 일어나도 사람들 공무원 편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 이게. 공무원 입장을 이해 안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 공무원에 대해서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파랑새 없다. 공무원은 지금 낙원이 아니다. 공무원은 사람이다. 공무원이 일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정보도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긴 하지만 이해는 안 해주잖아요. 편 안 들어주잖아요. 오히려 더 매몰차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백날 얘기해도 왜 사람들이 안 들어줄까? 치바툰 2만원 감사합니다. 왜 안 들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근에 그 강남구청 사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안 잘리고 자꾸 밥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식으로 응대하는 게 근데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해 무슨 가르치는 식이야. 현장에 나가가지고 버스 운전해 본 적 있어? 아니 버스 기사와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나 받으면서 무슨 가르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치려는 겁니까? 안 그래요?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 걸 오히려 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들이 더 빠삭하게 알고 있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어? 도로 사정, 운전 시간, 이런 것들은 맨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담당 공무원 이 사람 캐봐야, 어? 이 사람 캐봐야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퇴근할 때까지. 그 건물 밖으로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난 솔직하게 이런 담당자들 나가가지고 버스 운전 한 번씩 시켜봐야 돼. 아니 버스 기사분하고 전담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스 관련 면허 있으면 버스를 한번 타봐야 돼. 하루 왼종일. 매드고스님 오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성희롱이죠, 성희롱. 외모 가지고 사람 비하하는 거 성희롱이죠. 엄연한 성희롱이면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고소하면 돼요. 뭐가 제일 나가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기업 공무원이라도 이 성비위 성범죄 관련해서는 얄짤 없거든요. 예, 얄짤 없습니다. 가장 공무원들이 덜덜 떠는 범죄가 성범죄예요. 성 관련. 예, 이건 어떻게 공무원 철밥통이라도 뭉개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죠. 예. 아무튼 이런 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카폰이 왔으면, 선생님, 그 가테로 오셨죠? 그 선생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또 이거 민원 받은 거는 저희 입장에서야, 매드버거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는 이런 게 민원이 처리하면 저희는 과태료를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 나가는 게 좀 억울하시긴 하시겠지만, 앞으로 운전하실 때 특히 밤 같은 시간대 저렇게 혹시나 또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버스 놓치면 또 집에 못 가니까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고 운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이걸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저희도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운전하시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이제 혹시나 뭐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신경 쓰고 좀 그렇게 운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사정 알겠는데 원칙은 원칙이고 법은 법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이제 내주시고 다음부터 운전 좀 안전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카폰이 기분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저도 뭐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정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자꾸 이런 게 날라오니까 저도 억울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예. 시간 이렇게 많이 잡아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낼게 전화를 해가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 담당자가 이랬던 것 같아. 아무래도 뭔가 이제 악에 바치거나 빡치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전화를 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분이 어디서 많이 깨진 것 같아. 어디서 전화 받고 안 좋은 거 깨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처할 때. 그러니까, 열받고 감정적인 사람 대처할 때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감정적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돼, 봐가면서. 물론 저렇게 친절하게 만만해 보는 미련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자, 법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법정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 자기도 운전하면서 법조항을 안 지킬 거 아니야. 맞잖아요. 도로 앞에서 법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100%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서울 땅에서 본인도 운전하면 출퇴근할 텐데, 출퇴근할 때 본인도 급하면, 차선 무시하고, 끼어들기 하고 할 거 아니야. 어? 그분도 할 텐데 맞잖아요. 그러면서 법조항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도로 앞에서. 물론 웬만하면 기본적인 거 지켜야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지키면 안 되지. 뭐 중요 11개 조항은 지켜야겠죠. 이 말이 더 없네요. 그냥 버스 기사들 지들 편하자고 만들두리라. 잠깐만. 이거는 정말 좀 신뢰되는 말 아닙니까? 이게 편하자고 만들두리예요? 편하자고? 이걸로 진짜 편해졌습니까? 이게 두 분이? 이게 있으면 진짜 편한 거예요? 아니, 버스 기사분한테 물어봤냐고. 현업 배시분한테 물어봤냐고요. 아니, 자기를 버스를 안 타서 모르는 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거는 진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무리 뭐 나라에 녹을 드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같은 공무원 편에 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 이건 좀 약간 문제 있는 거야,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이 전화 받은 분이 좀 문제 있긴 하네요. 아무리 봐도. 대처 방법이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아니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약간 확실히 서울시가 좀 그렇네요. 승객도 또라이가 많지만 공무원도 또라이가 많다. 예. 서울은 모든 게 다 또라이. 또라이가 많네요. 경찰도 또라이가 많은데 확실히 역시 서울이 여지경입니다. 여지경. 그래서 제가 그 카퍼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열받는 거 이해하는데 엿먹이지 마세요. 그냥 엿먹이지 마시고 김동님 먹으세요. 엿먹이지 마시고 그냥 다음부터 운전 좀 조심하세요. 특히 밤 시간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밤 시간대 저 사람 미단을 걸었을까? 잠깐 이것도 내가 설명 드릴게요. 이건 내가 1, 2, 3, 4번 안다고 그냥 말로만 설명 드릴게요.
11시라고 했잖아. 11시에서 아가씨를 못 태웠다고 하잖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 시간에 버스를 왜 타겠어요, 저 아가씨가.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 버스를 못 타면 택시를 타야 돼. 택시도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서울이 워낙에 험한 곳이니까 택시 타고 어디 데리고 갈지도 모르고.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버스를 안 타겠죠. 만약 뭐 어디 뭐 쫓겨가 도망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서울이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이어 터지는 곳이다 보니까 음, 만약에 저 뭐 뒤늦게 이- 예,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물론 이야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밤 시간대면, 그러니까 밤 시간대면 좀 둘러보라는 거죠. 보통 밤 시간대 되면 버스 기사분들도 이제 사람 안 타고 이제 한적하니까 좀 막 밟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또 한번 보라는 거지. 예, 한번 보라는 거.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느낀 교훈은 밤 시간대 이렇게 또 휴대폰 보면서 어? 오는지 안 오는지도 하다가 갑자기 오는 거 보고 뒤늦게 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저의 여자도 솔직히 정상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 정상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아니면 이 사람도 원래 이런 생각 안 하겠지. 근데 여기 살면서 이제 또라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들은 왜 또라이인지 모를 거야. 워낙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방에 오면 일단 또라이가 그냥 대놓고 얘기할 또라이잖아. 또라이라고. 야, 참 맨정신으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엿먹이지 마시고 밤 시간대 혹시나 이런 손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달리고 옆을 돌아보라는 거죠. 밤 시간대야 차가 한적하니까 그래도 좀 뭐 북적대지 않잖아요. 낮 시간대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밤 시간대라는 거죠. 밤 시간대. 아무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밤 시간대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11시면. 근데 보통 저 시간대 되면 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끝났다 생각되니까 좀 밟을 거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제 끝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건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생산지 끝날 때도 밤 시간 되면 이제 퇴근할 때 되면 막 약간 좀 일을 건성을 해요. 예. 뭔가 이제 좀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조금만 더 이제 신경 써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좀 억울하겠시겠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받고 돈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버는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공무원분들한테도 또 악감정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 특히 서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민원 상대를 좀 너무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하면 이게 다 돌아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참 거지 같은 사람도 많으니까 민원도 많으니까 이런 게 약간 좀 감정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서비스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공무원들이 욕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욕 안 먹고 일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욕을 적게 먹으면 좋잖아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전대니 고생하셨고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씁시다. 신경 써가지고 이런 일이 안 겪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